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최근 국내 정치 상황 및 거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배당 투자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배당주들도 변동성이 심해진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배당 투자자분들도 추가 매수를 해야 하나 매도를 하고 지켜봐야 하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지만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앞으로 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을 선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배당주 중에서 20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시켰거나 유지시켜온 기업 5곳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들은 중앙일보의 유료 구독 플랫폼인 더중앙 플러스 머니랩에서 선별한 국내 배당 황제 주인이 참고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건조식품, 양념소스, 농수산 가공식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오뚜기는 30년간 배당금을 유지했거나 증액을 시켜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의 배당금 자료를 확인해보면 배당금을 유지시켰거나 증액을 시켜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 성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펼쳐온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은 65%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소 직전 연도 배당금을 유지하겠다는 배당 정책을 공시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뚜기는 안정적인 재무 비율을 보이고 있고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만 주식 가격은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큰 수익을 얻지 못하셨겠지만 장기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실적이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농심입니다. 농심은 면류, 스낵, 음료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식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농심도 오뚜기와 마찬가지로 30년간 배당금을 유지했거나 증액시켜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한 주당 4,000원의 배당금을 꾸준하게 지급해왔고 2022년부터는 한 주당 5,000원으로 배당금을 증액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심도 배당 수익률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높지 않은 배당 성향을 보이면서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에는 순이익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적자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은 35%에 불과한 모습이지만 오랜 기간 배당금을 동결하며 주주환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농심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주식 가격도 최근 들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최고 주가를 기록한 이후 40% 이상 하락하며 비교적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큰 손실을 기록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농심은 현재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실적이 성장하고 있지만 조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과거부터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왔지만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 중반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될 경우 투자를 고려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동서입니다. 동서는 식품, 제조, 구매 수출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중적인 제품으로 맥심 커피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는 29년간 배당금을 유지해왔거나 증액을 시켜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배당금이 삭감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무상증자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간중간에 배당금을 증액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뚜기와 농심에 비해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배당 성향도 높은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추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는 낮지만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10%도 되지 않으면서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고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박스권의 주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식 가격이 급등락하며 변동성이 심해졌지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안정화가 된 이후 투자를 결정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서는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고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지만 성장성에 비해서는 주가가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동서가 3%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때 투자를 결정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의약품, 화학약품, 공업약품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국산 항암신약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렉나자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유한양행은 24년간 배당금을 유지해왔거나 증액을 시켜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공시를 보면 2020년에 배당금이 삭감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액면 분할을 한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배당금은 유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보이는 배당금은 액면 분할을 하기 이전의 배당금으로 계산을 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배당 수익률이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배당 성향의 변동성이 다소 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34% 수준에 불과하여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주식 가격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주라고 생각하기에는 주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한양행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고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지만 제약회사이다 보니 주식 가격이 실적 대비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한양행은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가 아닌 신약 개발에 대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국내 대표 백화점이며 면세점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백화점은 22년간 배당금을 유지해왔거나 증액을 시켜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왔으나 과거에는 너무 낮은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을 보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고 배당 성향도 높아지고 있지만 2023년에는 적자를 기록하며 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79% 수준이라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최근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국내 대표 백화점이지만 오프라인 사업의 부진을 겪으면서 주식 가격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은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배당 기조를 유지하여 주주가치 제고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최소 한 주당 1,300원 이상의 배당을 지향하겠다는 정책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에는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백화점은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실적 반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적은 낮으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만 보인다면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실적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더 중앙플러스에서 발표한 국내 배당 황제주 5곳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코스피 대비 고배당주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찬 바람이 불든 말든 고배당주 인기는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고배당주들의 수익률이 2025년에도 좋을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배당주라고 할지라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주가 하락으로 인해 수익률은 저조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실적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결정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